안녕하세요. 라이트버그의 해피 프렌드 미스터 제로입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이야, 라이트버그 드디어 시즌2로 돌아왔어요. 네, 시즌2로 돌아왔네요. 예. 그동안 바쁘게 됐고 그러니까요. 또 뭔가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네요. 사실은 저희가 시즌1이 제대로 마무리된 게 아니었잖아요. 네, 네. 너무 갑작스럽게 바쁘다 보니까 네. 흐지부지하게 끝났는데 기존에는 좋은 댓글들이 많았잖아요. 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시즌2로 네, 다시 찾아뵈야 다시. 되겠다. 네. 시즌2에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다룰 건가요? 저희가 시즌1에서는 플러터 이야기도 좀 하고 리액트 네이티브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플러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한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앱도 한 3개 정도 만들었고 예. 그럼 과연 플러터 1년 후에 제가 플러터를 사용하고 느꼈던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렇죠. 우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시즌1에서 비기너 입장으로 네.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진짜 네. 전문가가 되셨겠어요. 뭐 전문가까지는 모르겠고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사실 또 채널 운영하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남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납득이 잘 안 돼도 그냥 기능이 되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플러터 하면서 제가 원래 했던 리액트 네이티브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둘이 경쟁하는 구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다른 것들이 나온 거는 아니니까. 예,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거에서는 플러터하고 리액트 네이티브가 아직은 독보적이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플러터로 왜 넘어왔는지 그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버렸냐? 그건 아니에요. 예,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네. 시간이 좀 남을 경우에는 플러터로 만든 거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역시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면밀하게 서로의 장단점을 네, 그런 아실 수가 있겠네요. 것도 있는데 특히 리액트 계열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액트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훅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리액트 훅스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이 훅스가 도입이 되면서 옛날에는 클래스 베이스드 컴포넌트라는 걸로만 할 수 있었던 거리 펑션 베이스드 컴포넌트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리액트 있는 사람들은 절대 클래스 베이스드를 자기네가 쓰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새로이 나오는 튜토리얼이라든가 뭐 앱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이거 훅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세 넘어가. 그러면 플러터랑 딜이 좀 많이 달라. 서로가 이쪽은 클래스 베이스 완전 플러터는 클래스 베이스드로 이제 원래 그 전통적인 그걸로 그렇죠. 하는데 객체 지향 쪽으로. 예, 객체적 쪽 완전히 가는데 여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좀 짐수라고 할까? 뭐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안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훅이에요. 그 정도로 훅 들어왔네. 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막 컨셉도 좀 그렇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 하긴 그렇지만 좀 아름답다? 오, 예.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굉장히 이제 그런 큰 변화가 왔고 저는 그게 사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빛에서부터 이 플러터랑 리액트에 대해 애정어린 눈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리액트는 제 이제 어떻게 보면 첫사랑 비슷한 거니까 그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은 제가 기술을 결정할 수 있으면 그래도 여전히 플러터를 사용을 우선적으로 할 거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도 버리지는 않을 거다. 이제 1년 동안 플러터를 프로젝트에도 사용하셨지만 유튜브 채널을 엄청 아름답게 잘 관리를 하셨잖아요. 팔로우도 엄청 많이 늘으셨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컨텐츠 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하면서도 많은 것들이 바뀌셨을 것 네. 같아요. 이때까지 약간 좀 에피소드 위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해왔어요. 다큐멘트 되지 않았지만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직접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알았던 것들. 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도 온갖 군데서 다 뒤져가지고 파편 했던 거를 제가 모아서 만든 것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플러터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보기에는 조금 요즘 다루시는 컨텐츠들 수준이 확 넘어 올라가서 제가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물론 그런 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정말 초보자 대상으로 하나 만들면 그 내가 마치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설명을 하려다 보면 지금은 제가 만드는 거에서 보면 뭐 칼럼의 레이아웃이 어쩌니 저쩌니 저는 전혀 그런 거 설명 안 하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아마 제 생각에 나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썼던 것들 그런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공생님이 되게 바쁘셔서 우리 미스터 제로가 바쁘셔가지고 사실은 범인은 접니다. 공부를 못 하셨는데 제가 이제 미스터 제로님이 빨리 플러터 입문하는 것도 도와드릴 겸 해가지고 그걸 입문하려는데 쉬운 걸 안 다뤄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이번 시즌 2가 시작이 되면서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입문자를 위한 것들도 네. 나오는 거. 더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라이트버그만 이제 시즌 2가 아니라 제 인생도 일단 시즌 2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제가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계열에 들어왔고 서버를 노드 익스프레스로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장고라는 것도 이제 했고. 아, 장고까지 하셨고. 네, 장고도 좀 했는데 뭐 장고를 가지고 뭐 많이는 안 했어요. 메인은 노드 익스프레스 이걸 가지고 했는데 우리 살다 보면 어떤 걸 선택을 한 게 내가 무슨 큰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나한테 누굴 뭔가 해준 사람이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대로 그걸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네. 나는 오리인데 앞에 네. 닭이 보이면은 네. 닭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미스터 제로는 바닥에서 굴른 경력은 그렇죠. 뭐 사실 굉장히 저보다 이게 높으신 분이에요. 십수년 동안 굴렀죠. 네, 근데 이분은 PHP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좀 구리다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PHP가 코라의 사이트에 가면 맨날 PHP 데드, 내가 새로 시작하는데 PHP 배워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왠지 좀 그렇잖아요. PHP 하면 왠지 좀 구리고 왠지 좀 시간이 이미 미래는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동안 한 십몇 년 동안의 그 서버 사이드 랭귀지의 선호도 쭉 이렇게 변화를 추적하는 거를 봤는데 놀랍게도 라라벨이 1등인 거예요. PHP 프레임워크. 아니 이거 정말 나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루비 온 레일스가 1등을 지키고 있다가 이게 왕좌를 물려줬던데 저는 분명히 PHP는 한물 가하고 있다고 봤는데 죽다 살아나긴 했죠. 죽다 살아나네.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하면 재밌겠네요. 네, 저도 요새 생각이 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냐면 우리 여기 옆에 전문가도 계시지만 사실 어떤 일을 최소한의 시간에 오류를 제일 적게 하고 향후에 유지 보수가 쉬울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특별히 노드 익스프레스만 고집을 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하나 배워서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들을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밥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고 돈가스 먹을 때는 포크로도 먹는 거고 각각 최적의 도구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는 노드 익스프레스랑 이쪽도 다르고 그리고 PHP랑 엔진엑스 뭐 백엔드를 다 다루기는 한데 그때그때 필요한 걸 쓰는 쪽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자바스크립트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그쪽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 알아두시면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PHP로 프로그램을 하면 퀵 앤 더티 프로그램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PHP는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10년? 네. 보통 10년 잊어버렸으면 보통 죽는데. 그러니까요. PHP 5대에서 6으로 못 가고 있다가 6을 버려버리고 PHP 7이 나오면서 이 10년의 공백을 채워줄 정도로 과거의 모습을 확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퍼포먼스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거기가 이제 라라벨 혹은 코드 이그나이터 이런 프레임워크가 만나면서 이제는 과거의 PHP가 아니다 라는 수준이 됐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제가 아까 뭐 퀵 앤 더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웹서버 간단한 거 하나 꾸미는 데는 사실 PHP만큼 빨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딱 PHP가 깔려있는 서버에만 가면은 헬로 월드 누구보다도 제일 빨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이렇게 웹으로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쉽게 제공해 준다고 하지만 코드 자체가 아주 막 그냥 난하고 막 이렇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이제 우리 미스터 제로 이야기하신 들어보니까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도입이 되고 그렇죠. 얼마든지 체계화할 수 있다라는 거. 코드가 난하기로는 전 파이썬이 더 나네요. 아, 그래요? 그렇겠네. 언어적으로는 참 각각의 성향들이 다 다르니까요. 타입된 랭귀지를 처음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제 생각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은 이 PHP로 오면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오히려 정적 랭귀지나 이제 렌더링 랭귀지 쪽으로 활용하신 분들은 계속 그쪽으로 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플러터를 가게 될 거고요. 이제 나름 이제 힙스터들 이제 뉴 이거를 즐기시던 분들은 리액트 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라라벨 이야기를 방금 서버 사이트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사한 토픽일 수 있는데 왜 제가 리액트를 했냐, 리액트 네이티브 말고 리액트 왜 했냐 하면 저는 이렇게 웹 초창기에 서버 사이트에 렌더링 하는 거 안 해봤었거든요. 리액트나 앵귤라나 VUE나 뭐 요새는 또 핫하게 뜨고 있는 스벨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주창하고 있는 게 싱글 페이지 앱이잖아요. 스파 그렇죠. 싱글 페이지 앱이고 이게 보통 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그러니까 이제 빅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던져주고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돌면서 페이지 뷰를 팍팍 바꾸는 것도 데이터만 불러오고 서버 이 렌더링을 하니까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저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의문이 딱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러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죽은 거야? 뭐 앞으로는 안 쓸까?
뭐 이런 의문이 좀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왜 왔냐 하면 리액트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Next.js를 또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냥 리액트 자체에서도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거를 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한참 해서 이게 됐다 싶으니까 너 이것도 해야 돼 뭐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미스터 제로 생각하시기에 이게 세상에 한 가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싱글 페이지 앱이 다 답이냐? 아니면 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이미 구린 거냐?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 나중에 어떤 회차에서 다루게 되면 할 말이 진짜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흔히들 올인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네. 가전제품도 그렇고 올인원들이 엄청 많을 네. 거예요. 네. 한데 올인원을 쓰려면 그만큼 타협을 해야 네. 되는 네. 거고요. 네. 반면에 정식으로 하려면은 각각에 제일 맞는 거를 해야 될 네. 거고, 그래서 스파라는 것들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스파를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에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유비 개발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PHP를 처음에 한다라든가 이런 거 이제 좀 구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진영이 엄청 빠르게, 네, 원래는 네. 그게 좋은 거죠. 빨리 학습하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조금 알고 PHP 조금 알고 백엔드 그러니까 서버 환경 조금 알면은 그들보다 10배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유행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은 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면서 그런 느낌인데, 소외되는 느낌이 사실 굉장히 싫잖아요, 다들. 그죠? 네? 왠지 나만 저기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소외되는 느낌이 다들 싫으니까 그런 거에 막 탑승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로 다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랑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바일 퍼스트란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플러터로 시작을 했어요. 배우는 거. 이 양반이 그런데 이제 웹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플러터 웹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엄청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와서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냥 플러터로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플러터로 다 할 수 있다라면은 뭐 그 좋잖아요. 뭐 그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런 거와 동일한 컨셉이 뭐냐 하면 생각해보면 리액트하고 리액트 네이티브도 좀 약간 그런 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직, 그러니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액트와 리액트 네이티브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재생산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플러터는 그보다 좀 더 재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뭔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때 했던 대답은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엔드를 하려고 하면 그건 배워야지. 네. CSS도 배우고 HTML도 다 정해야지. 네. 근데 이쪽으로 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어디 취직하기 좋거나 아니면은 진짜 빠른 시간에 뭐 공부해서 빨리 이리저리 다 해야 될 때 자바스크립트 좋은 게 맞지만 개발자 스스로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지 않고 잘하려면 다 배워야 돼요. 각각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결론은 공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플러터 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다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할 거냐? 정답은 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뭐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 어떨 때 플러터나 리액트를 다뤄야 될지, 아니면 진짜 약간 한물 간 것 같은 언어들도 그렇죠. 어떨 때 필요할지. 어떨 때 필요할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의 케이스에 싱글 페이지 앱에서 주장하는 그런 장점이 극적으로 드러날 만한 앱을 만들 일이 있을까?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사용자와들의 인터랙션이 많은 그런 앱을 만들 일이 별로 있을까? 그게 자바스크립트 진영, 그러니까 리액트나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조금 거기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부킹이라든지 부킹 시스템이라든지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은 꼭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해요. TPO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때와 장소로. 때와 장소. 네. 이게 여기서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진공 속에 사는 게 아니니까 누구와가 협업을 해야 될 때 내 카드가 많으면 뭐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창 이제 강의 다니고 후임들, 제자들 가르칠 때는 늘상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언어를 공부하지 말고 프로그램 관점을 공부하라고. 그것만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있으면 언어는 솔직히 어딜 가도 다 똑같아요. 저희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하라고 하지만 영어만 잘하면 뭐예요? 사람이 안에가 꽉 차
있어야죠. 그런 내용들도 시즌2에선 다양하게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뭐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요. 마치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물론 이제 제가 만약 플러터 자체를 만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인공지능이 마치 임박해서 세상이 당장 뒤집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기술 스택을 다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맞춰야 될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 이야기가 중간에 나왔을 때 제가 한참 이거를 공부를 하고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 이거 뭐 앱 만들고 웹 만들고 하는 거 이거 다 현물 간 거 별로 이제 앞으로 돈도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 인공지능이 한참 뜨니까 왠지 나도 그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약간 좀 뭔가 이게 구린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프로파간다에 막 넘어간 거죠. 약간 이렇게 마음이 살짝 넘어간 건데 뭐 내가 아무리 그런 게 탁갖고 해도 뭐 내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하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내가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 그런 일을 한다거나 레벨이 아니라면 그렇죠. 결국은 내가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API를 쓰는 건데 그렇다면 뭐 다른 웹 API는 나한테는 다를 게 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설계할 사람은 인공지능을 잘 아는 사람보다 도메인의 전문가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맞춰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네. 더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AI가 뜬다고 했을 때 그 AI의 본질을 구현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그걸 만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떤 분야에 적용시키려면 도메인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응용과 활용을 하는 네. 쪽의 사람들. 근데 나중에 어떤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API에 불과할 거다라는 생각. 근데 뭐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전에 PHP를 견져서 얘기하셨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사실은 jQuery를 쓰는 사람이 아직까지 엄청나요. 많은 것 같아요. 리액트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플러터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 플러터는 아직 웹은 아니니까. 뭐 리액트나 앵글러나 뭐 뷰나 이리저리 많이 말하지만 사실상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 jQuery거든요. 뭐 jQuery가 다운로드 수에 npm의 다운로드 수를 보면 리액트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너무 학습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지지만 않고 진짜 본인이 필요할 때 활용할 각의 장단점은 있고 분명 리액트랑 그 플러터랑 뷰랑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많죠. 다 어떤 거 하나에 본인이 너무 애착을 가지고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좋은 게 나오면 배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근데 배우는 건 사실 좀 피곤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해질 때 그 실무를 써야 될 때 그때 이제 러닝을 들어가는 편인데 헤비플랜님처럼 이렇게 플러터를 선구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알려주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한테 감사하는 방법은 좋아요랑 구독 많이들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또 이제 시즌2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룰 거니까 저희 라이트버그의 시즌2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좋아요, 구독 누르고 답글이나 이런 리액션들도 많이 해주시면 혹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들 잘 준비해서 시즌2에서는 좀 더 재미나고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버그 시즌2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